상황백 감정 코칭 실제 사례 존 가트맨, 최승혜, 조백, 지영. 다음의 사례들은 감정 코칭 교육을 받으신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집이나 유치원, 학교 상담실 등에서 실제로 해보셨던 감정 코칭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보완해 드린 것은 팁으로 표시했습니다. 사례를 적어주신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떼를 쓰고 화를 낼 때 유치원에서 혼자만 심부름하려고 심통을 부리는 상황 4세요. 리아는 30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심부름하는 것을 즐기고 이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하는 것을 자신의 특권인 양 혼자 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서 다른 아이가 어른이 심부름을 하면 못 견뎌 했으며 꼭 때리거나 밀쳐서 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리아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물컵 좀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친구 성경이가 한발 빨리 뛰어갔습니다. 조금 늦었던 리아가 나한테 시킨 거야 하고 성경이를 밀치며 컵을 뺏기 위해 싸움을 걸었습니다. 결국 리아가 컵을 뺏기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선생님, 리아야 왜 우니? 리아 대답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운다. 선생님, 리아가 뭐 때문에 속상한지 선생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리아가 우니까 선생님도 마음이 아파. 리아 울음소리를 거치며 내가 선생님에게 물컵 가져다 드리려 했는데 친구들이 빼앗아 갔어요. 선생님 그랬구나. 리아가 토끼반 선생님 심부름을 할 건데 친구들은 리아 마음도 모르고 속상했구나. 리아 네. 선생님 그런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보니까 토끼반 선생님이 리아한테 심부름을 시킨 게 아니던데 토끼밭 선생님 말을 듣고 누구나 먼저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거야. 리아, 모든 심부름은 나만 하고 싶어요. 심부름하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 리아는 심부름을 좋아하는구나. 이때 리아가 심부름하기 좋아하는데 대한 감정을 좀 더 충분히 수용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심부름을 할 때 리아는 기분이 어때? 하고 묻는다면 선생님이 나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라든지 다른 애들에게 선생님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또는 칭찬받고 싶어요 등 아이의 입장에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이런 기분에 대한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 충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는 진정으로 선생님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자신은 나쁜 아이가 아니며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아, 네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 심부름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심부름을 리아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친구가 심부름을 했다고 해서 친구를 때리거나 밀쳐서 리아가 심부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최승혜 박사의 코멘터, 팁. 이런 식의 대화는 너무 답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때리거나 밀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때리거나 밀치며 친구가 다칠 수 있어. 우리 유치원에서는 누구를 다치게 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 이런 식으로 행동에 한계를 지어주도록 합니다. 리아, 아니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리아, 한 점을 생각하더니 성경이에게 조금 전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심부름 3번 하면 한 번은 친구들에게 양보할래요. 선생님, 정말? 한 번에 양보할 거야? 와 멋진데 감정 코칭 후 리아는 조금 전 넘어질 수 엎드려 있는 성경이에게 다가가 미안해 하며 사과하고 다시 사이좋게 놀았습니다. 비가 오는데 산책을 나가자고 떼를 쓰는 상황 5세요. 정아는 활발하고 고집도 센 5살 여자아이입니다. 밖에 나가 노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 비가 와서 나가지를 못하자 떼를 씁니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해도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밖에 나가자고 엄마를 조릅니다. 정아, 엄마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엄마, 그렇구나. 정아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싶구나. 정아, 네. 엄마, 그런데 어떡하지?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네. 정아, 그래도 밖에 나가고 싶어요. 엄마, 정아가 정말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가 보구나. 정아, 네. 공도 차고 달리기도 하고. 엄마, 아 그렇구나.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가 보구나. 최승혜 박사의 코칭 팁. 밖에 나가서 공도 차고 달리기도 하고 싶다는 말이지? 하고 아이가 한 말을 거울씩 받는 부부로 되묻는 것도 좋습니다. 정아, 그렇다니까요. 엄마, 정아야.
엄마도 지금 정아랑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서 못 나간단다. 밖에 나가면 옷도 춥고 머리도 춥고 그런 감기에 걸릴 텐데 정아가 감기에 걸리면 엄마는 정말 많이 속상할 것 같은데. 정아,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가서 약도 타고 주사도 맞고. 엄마, 아 그렇구나. 병원에 가서 약 타고 주사 맞으면 되겠구나. 정아, 네 간단해요. 엄마, 그런데 정아야, 감기에 걸려서 정말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싶을까? 엄마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 최승혜 박사의 코칭 팁. 아이의 말을 먼저 경청한 뒤 엄마의 의견을 말했다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정아, 엄마 생각은 어떤데요? 엄마, 정아가 주사 맞고 엉엉 우는 것보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엄마랑 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정아 생각은 어때? 정아, 내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엄마 너무 속상하죠? 그냥 집에서 놀까요? 엄마, 그래. 우리 정아 엄마하고 신나는 놀이를 하면 어떨까? 정아, 뭐가 있을까요? 엄마, 우리 생각해봐요. 엄마 생각에는 숫자 공부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한글 공부라도. 이건 엄마 생각이니까 정아 생각도 좀 들어볼까? 정아, 아니에요.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엄마, 그래 정아야. 오늘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일 비가 안 오면 그때 나가서 노는 걸로 하자. 알았지? 정아, 네 엄마. 엄마, 지금 기분 어떠니? 정아, 기분 좋아요. 엄마, 정아 기분이 좋다니 엄마도 기분이 좋은걸? 우리 공부 다 하고 시원한 주스 한 잔씩 마셔볼까? 정아, 네 엄마 고맙습니다. 형이 친구하고만 놀아서 화를 내는 상황. 7세의 남. 8살 진혁이는 학교에서 들어오면 집 근처에 있는 센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대학생 형과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혁이가 대학생 형을 발로 차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형이 자기랑은 놀아주지 않고 친구하고만 놀았다고 속이 상해 형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진혁아, 엄마랑 잠시 얘기 좀 할까? 진혁, 눈물을 글썽이며 따라온다. 엄마, 진혁아, 화가 많이 났구나. 진혁,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눈물을 흘린다. 엄마, 진혁이가 많이 슬퍼 보이네. 진혁, 훌쩍거리며, 네, 많이 슬퍼요. 엄마, 그렇구나. 진혁이가 많이 슬프구나. 진혁이가 슬프니까 엄마도 슬퍼지려고 하는데 진혁이가 이렇게 슬픈 이유를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진혁, 형이 준영이하고만 놀아주고 나하고는 안 놀아줬어요. 엄마, 형이 준영이하고만 놀아주고 진혁이하고는 안 놀아줬다는 말이구나. 진혁, 네. 엄마, 그랬구나. 정말 속상하겠다. 형이 준영이하고만 놀아주고 진혁이랑은 놀아주지 않아서 정말 속상할 것 같아. 엄마도 어떤 사람이 엄마는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만 신경 쓰면 속이 이상한데. 최승혜 박사의 코칭 팁. 여기서 감정에 대한 공감을 좀 더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많이 속상하고 슬프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아이의 손을 잡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지 않아도 아이가 이해받은 기분이 들고 자신의 기분을 좀 더 명료하게 인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속상하고 슬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자신이 못나거나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데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혁아, 형이 진혁이랑 놀아주지 않고 준영이랑만 놀아준 이유가 뭘까? 준혁, 잘 모르겠어요. 엄마, 잘 모르겠구나. 준혁, 네. 엄마, 그때 진혁이는 어떻게 했니? 진혁, 형을 발로 차고 화를 냈어요. 엄마, 준혁이하고만 노는 것 같아서 형을 발로 차고 화를 냈다는 거구나. 진혁, 네. 엄마, 형을 발로 차고 화를 냈을 때 진혁이 기분이 어땠어? 진혁, 슬프지고 화도 나고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엄마, 그랬구나. 슬퍼지고 화도 나고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기도 했구나. 오늘 진혁이가 형이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형은 준영이하고만 놀아주고 진혁이하고는 안 놀아줘서 화가 나서 형을 발로 차고 화도 내고 했다는 것이지. 진혁, 네. 엄마, 가끔씩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럴 때마다 형을 발로 차고 화를 냈을 때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다는 것이지. 진혁, 네. 엄마, 화도 내지 않고 기분도 나쁘지 않고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진혁, 한참을 생각하다가 모르겠어요. 엄마, 모르겠다고? 진혁, 네.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진혁이가 잘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 있을 거야. 진혁, 형한테 말하고 싶어요. 엄마, 형한테 어떻게 말하고 싶은데? 진혁, 형, 나하고 돈 놀아줘 하고 말하고 싶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진혁, 네, 할 수 있어요. 엄마, 우리 진혁이가 좋은 생각을 했네. 다음에 형이 오면 화를 내는 대신 형에게 형 나하고도 놀아줘 라고 말하면 형이 분명히 진혁이하고도 놀아줄 거야. 진혁, 네. 이모, 지금 진혁이 기분이 어때? 진혁, 좋아요. 아이가 속상해하며 울 때 에이스만드 로봇을 행위 망가뜨려 울고 있는 상황 6세의 남. 6살 남자아이의 정환이가 열심히 로봇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었을 정 형이 지나가다가 밟아서 에이스만드 로봇이 다 망가졌습니다. 화가 난 정환이는 발을 구르며 콘소리로 울었고 그런 정환이는 형을 시끄럽다며 때렸습니다. 정환이는 우울하고 속상해 더 콘소리로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 정환이가 화가 많이 났구나. 엄마랑 이야기 좀 할까? 정환이 계속 울고 있어. 엄마, 정환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는지 엄마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정환, 내가 만든 걸 형이 망가뜨리고 때렸어요. 엄마, 그렇구나. 정환이가 정성대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형이 망가뜨려서 속상한 거구나. 정말 속상했겠네. 무엇을 만들었는데? 정환, 로봇을 거의 다 만들었는데 망가뜨렸어요. 엄마, 로봇을 만들고 있었어? 정말 화가 나겠네. 거기다가 때리기까지 했으니 정말 속상했겠다. 어디 보자, 많이 아팠어? 엄마라도 화가 났을 거야. 그런데 행이 무엇 때문에 망가뜨렸을까? 정아, 장난치며 지나가다가 망가뜨리는데 내가 우니까 시끄럽다고 때렸어요. 엄마, 그렇구나. 형이 지나가다가 조심하지 않아서 망가뜨리는데 크게 우니까 시끄럽다고 때린 거야? 정아, 네. 엄마,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 정아, 가끔 있었어요. 엄마, 가끔 있었구나. 그럴 때마다 정한이는 어떻게 했는데? 정한, 발을 구르며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엄마, 그렇구나. 속상하고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며 큰 소리로 울었구나. 그때 기분이 어땠어? 정한, 기분이 나빴어요. 엄마, 그렇구나. 울고 나니까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구나. 그러니까 정한이 말은 장난감으로 만들기를 했는데 형이 조심성 없이 지나가다가 망가뜨렸다는 말이지. 그래서 속상해서 큰 소리로 울자 행이 시끄럽다고 때렸다는 거네. 정아, 네, 엄마. 그렇구나. 지금 같은 상황을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야. 누구나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단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정한이는 어떻게 하고 싶니? 정한이도 속상하지 않고 형도 너를 때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정한, 내 것 망가뜨리지 마 하면 돼요. 엄마,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행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정한, 네, 엄마.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행이 더 화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정한, 잘 모르겠어요. 엄마. 형에게 좀 더 예쁘게 말해보면 어떨까? 정한, 그럼 형, 내가 만들기로 할게 조심했으면 좋겠어. 하고 말해볼게요. 엄마, 참 좋은 생각이네.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형이 조심을 할 거야. 그럼 언제 하면 좋을까? 정한, 장난감 놀이를 할 때 할게요. 엄마, 그럼 그렇게 해보자. 정한, 네, 엄마. 지금 기분은 어때? 정한, 좋아졌어요. 유치원에서 혼난 뒤 준웅이들은 집에 온 상황. 7세의 남. 7살 성재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8칸 공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10칸 공책을 갖고 갔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반성하라고 한 것이 꽤나 속이 상했는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성재가 속상해 보이네. 엄마하고 이야기 좀 할까? 엄마, 성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상한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성재,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엄마, 선생님한테 혼나서 속상한 거구나.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선생님에게 혼이 났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성재, 8칸 공책을 가져와야 하는데 10칸 공책을 가져와서 혼날까봐 공책을 숨겼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시고 화가 나서 친구들 앞에서 반성하라고 했어요. 엄마, 8칸 공책을 가져와야 하는데 실수로 10칸 공책을 가져와 혼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 숨겼는데 선생님이 아시고 친구들 앞에서 반성하라고 하셔서 속상했구나. 성재, 네. 엄마,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 성재, 가끔이요. 엄마, 가끔 있었구나. 그럴 때마다 성재는 어떻게 했는데? 성재,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성재 기분은 어땠어? 성재, 답답했어요. 엄마, 답답했구나. 그러니까 내 말은 유치원에서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8칸 공책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10칸 공책을 가져와 야단을 맞을까봐 두려워 숨겼는데 선생님이 아시고 화를 내며 아이들 앞에서 반성하라고 해 속상했다는 거네. 그런 일이 가끔 있었고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못해서 답답했다는 거지. 성재, 네. 엄마. 그런데 누구나 실수를 하면 속상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실수를 말할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해. 그런데 성재야.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 성재도 속상하고 답답해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성재,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엄마, 그러면 되겠네.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성재, 선생님, 제가 공책을 잘못 가져왔어요. 다시 바꿔 가져올게요. 하면 돼요. 엄마, 참 좋은 생각이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성재, 조금 자신이 없어요. 엄마, 그래, 그럼 우리 연습해보면 어떨까? 성재, 엄마가 먼저 하면 따라서 할게요. 엄마, 그럼 따라서 해봐. 선생님, 제가 공책을 잘못 가져왔어요. 다시 바꿔 가져올게요. 성재, 선생님, 제가 공책을 잘못 가져왔어요. 다시 바꿔 가져올게요. 엄마, 잘하네. 그럼 언제부터 할 거야? 성재,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할 거예요. 엄마, 그럼 그렇게 해보자. 지금 기분이 어때? 성재, 좋아졌어요. 동생이 인형 옷을 찢어 울고 있는 상황. 7세예요. 7살 하빈이가 유치원에서 인형 옷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4살짜리 동생이 하빈이가 열심히 만든 인형 옷을 그만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속상하고 화가 난 하빈이가 울고 있습니다. 엄마, 하빈이가 슬퍼 보이네. 무슨 일이 있었니? 하빈, 찢어진 인형 옷을 가리키며 울먹이면서 담비가 찢었어요. 엄마, 그렇구나. 담비가 하빈이의 인형 옷을 찢었구나. 하빈, 네. 엄마, 그래, 많이 속상하겠다. 하빈, 슬퍼요. 엄마, 담비가 인형 옷을 찢어서 하빈이가 매우 슬프구나. 하빈, 네. 유치원에서 만들었는데. 엄마, 유치원에서 만든 인형 옷을 담비가 찢어서 하빈이가 많이 슬프구나. 그래, 엄마라도 속상하겠다. 하빈이가 유치원에서 열심히 만들었을 텐데 그렇지? 하빈, 네. 엄마, 그럼 하빈이는 담비가 인형 옷을 찢었을 때 어떻게 했어? 하빈, 그냥 울었어요. 엄마, 그렇구나. 하빈이가 유치원에서 정성껏 만든 인형 옷을 담비가 찢어서 슬퍼서 울었구나. 그래, 엄마 같아도 엄마가 정성껏 만든 것을 누군가 망가뜨렸다면 참 슬펐을 거야. 그런데 하빈아, 담비는 아직 어려서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를 거야. 아마도 담비는 언니가 유치원에서 인형 옷을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잘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 이런 것을 실수라고 한단다. 실수는 그 행동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고 저지르는 행동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담비는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을 거야. 그럴 때 하빈이는 언니로서 담비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하빈,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엄마, 그래, 그렇게 말해주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었지만 담비가 또 너의 물건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빈, 담비가 어리니까 그냥 놀라고 할래요. 엄마, 담비한테 그냥 갖고 놀라고 할 수 있겠어? 하빈이 것을 망가뜨릴 수 있을 텐데 괜찮을까? 하빈, 네. 엄마, 그런데 지금 하빈이 기분이 슬프다고 했잖아. 어떻게 하면 기분이 풀릴까? 하빈, 그냥 풀려요. 엄마, 그래, 그냥 풀리겠어? 정말? 하빈, 웃으면서, 네, 그런데 엄마가 찢어진 인형 옷을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엄마, 그래, 엄마가 찢어진 인형 옷을 테이프로 붙여주면 되겠구나.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알았어. 엄마가 테이프를 붙여줄게. 지금 하빈이 기분은 어때? 하빈, 좋아요. 아이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 친구가 읽고 있는 책을 달라는 상황 오세요. 5살 란주가 책장에 다른 책들도 많은데 굳이 친구가 읽고 있는 책을 읽고 싶다며 달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친구 희원이도 한창 재미있게 책을 읽고 있는 중이라 란주에게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엄마, 란주야, 화가 많이 났네. 무슨 일인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란주, 희원이한테 내가 신데렐라 책 보고 싶다고 했는데 안 줘요. 엄마, 란주가 신데렐라 책이 보고 싶은가 보구나. 란주, 네. 희원이를 돌아보면 심희원, 책 빨리 줘. 엄마, 그렇구나. 란주가 신데렐라 책이 보고 싶은데 희원이가 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겠다. 란주, 네. 엄마,
란주야, 란주가 신데렐라 책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어떤 점이 좋은지 엄마가 궁금한데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란주, 신데렐라가 착하고 예쁘고 공주 같았어요. 엄마, 그렇구나. 착하고 예쁜 공주님 같아서 좋아하는구나. 란주, 네, 신데렐라 책 빨리 보고 싶어요. 엄마, 그래. 란주가 정말 빨리 보고 싶은데 혜원이가 책을 주지 않아 속상하겠구나. 란주, 네, 준다고 했는데 안 줘요. 엄마,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아서 더 속상하겠다고 했지? 란주, 네. 엄마, 그러니까 란주야. 란주는 신데렐라가 착하고 예쁘고 공주님 같아서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신데렐라 책을 보고 싶은데 혜원이가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아서 속상한다고 했지? 란주, 네. 엄마, 그런 마음을 섭섭한 마음이라는 거야. 란주, 네. 엄마, 그런데 란주야, 혜원이는 무엇 때문에 신데렐라 책을 가지고 왔을까 생각해 봤니? 란주, 혜원이도 보고 싶었나 봐요. 엄마, 그렇구나. 혜원이도 보고 싶었다고 생각하는구나. 란주, 네.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혜원이도 재미있게 읽고 란주도 속상하지 않고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란주, 그러면 내가 다른 책 읽고 있을게요. 엄마, 그래, 혜원이가 신데렐라 책을 읽을 동안 란주가 다른 책을 보고 있으면 덜 심심하겠네. 그러면 혜원이도 란주도 모두 신데렐라 책을 재미있게 볼 수 있겠다. 그렇지? 란주, 네. 엄마, 조금 지루할지도 모르는데 할 수 있겠니? 란주, 네. 엄마, 그래, 란주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구나. 그런데 란주야, 엄마가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 란주, 네. 엄마, 아까 란주가 혜원이한테 책을 달라고 했잖아. 란주, 네. 엄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기다렸다가 해야 할 때도 있잖아. 그럴 때 친구들이 란주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게 될까봐 걱정스러웠어. 란주, 네. 엄마, 란주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물건이 있는 곳에서 스스로 가지다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란주, 네. 엄마, 란주야, 아까는 많이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어때? 측승해봤어요. 코칭 팁. 감정 코칭이 잘 되었다면 아이의 기분이 편하고 좋을 것입니다. 아직 뭔가 아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면 수용의 단계로 가서 해결해야 할 다른 감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란주, 좋아졌어요. 엄마, 좋아졌다니 엄마도 기분이 좋구나. 그래, 지금은 뭘 하고 싶니? 란주, 혜원이가 신데렐라 다 읽을 때까지 다른 책 보고 있을 거예요. 엄마,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자.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분노에 휩싸인 상황. 8세의 남. 초등학교 1학년 창수가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몹시 흥분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검은 눈동자가 눈곱을 뒤로 넘어가 흰 차이만 보입니다. 화장실에 숨은 친구를 쫓아가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일단 걷어차는 발을 앉아서 막으면서 차는 것은 안 돼요. 최승혜 박사님의 코칭 팁. 아무리 흥분한 아이라도 일단 한계를 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수를 친구들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창수야, 잠깐 우리 옆에 가서 얘기 좀 해볼까? 창수, 이건 나요. 손목을 잡은 손을 뿌리치고 분노의 감정을 보인다. 선생님, 선생님이 창수 손을 잡는 게 좋지 않았나 보구나. 창수, 공격 자세를 풀지 않고 호흡도 굉장히 거치고 눈동자가 올라가 있다. 선생님, 창수가 굉장히 화가 나 보이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창수가 걱정이 돼서 왔어. 창수, 묵묵부답, 분노의 감정. 선생님, 창수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힘들어 보이니까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네. 앉아서 창수와 눈을 마주보며, 어휴, 창수 눈을 보니까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화가 많이 났구나. 선생님이 창수 눈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화가 많이 나 있나 있고 속상한 줄 몰랐어. 선생님이 몰라줘서 미안하네. 창수, 눈동자가 갑자기 돌아오더니 슬픔의 눈빛, 어심의 눈빛으로 바뀐다. 선생님, 창수야, 정말 속상했구나. 그랬지? 창수, 고개를 끄덕인다. 선생님, 그래, 정말 속상해 보여. 아까 선생님이 봤는데 친구한테 굉장히 화가 난 것 같더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창수, 수미가 내 딱지 가져갔단 말이에요. 울기 시작해서 눈물을 닦아준다. 선생님처럼 수미가 창수 딱지를 가져간 모양이구나. 정말 속상했겠네. 어떻게 된 일인지 선생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창수, 내가 앞방 뒷방 2번 하면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내가 2번 땄는데 수미가 내 거 안 주고 자꾸 도망가잖아요. 선생님,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창수가 수미 딱지를 땄는데 수미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망을 다녔단 말이지. 정말 속상했겠네. 그때 창수 기분이 어땠어? 창수, 짜증났어요. 선생님, 그래, 정말 짜증나고 화나고 억울했을 것 같아. 그랬니? 창수, 끄떡끄떡. 선생님이 창수라도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도망다니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약속은 둘이 같이 한 거였어? 창수, 고개 끄떡. 선생님, 그랬구나. 그럼 정말 화가 많이 났을 텐데 창수는 그때 어떻게 했어? 창수, 빨로 찼어요. 선생님, 그랬구나. 그럼 창수 말은 수미랑 창수랑 같이 딱지치기를 했는데 수미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고 도망다녀서 화나고 약이 오르고 짜증이 났구나. 그래서 수미가 숨은 화장실문을 발로 차게 된 거란 말이지. 그렇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는 마음을 분노라고 하는 거야. 분노는 어른들도 느끼는 감정이지만 문이나 친구를 발로 차는 행동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창수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창수, 수미가 내 딱지 줘야죠. 선생님, 그래, 수미가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수미가 약속대로 딱지를 돌려줄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창수, 내 거랑 바꾸자면 되잖아요. 선생님,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좋은 방법인데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창수, 내가 그냥 양보하고 다시 딱지치기를 하자고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창수가 양보를 한다니까 선생님도 마음이 너무 기쁘네. 정말 양보하고 다시 해보자고 얘기할 수 있겠어? 창수, 힘차게, 네! 선생님, 창수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용기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수미가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창수가 다시 속상해질까봐 걱정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창수, 그럼 약속하지 않고 그냥 딱지치기를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그렇구나. 그런 방법도 있었네. 그럼 창수도 약속을 하지 않고 딱지치기를 할 수 있겠어? 창수, 빙그레 웃으면 네. 선생님, 창수가 마음을 넓게 썼구나. 선생님도 그런 창수한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드네. 창수야, 아까 화가 정말 많이 났었잖아. 지금은 기분이 어때? 창수, 좋아요. 선생님, 그래, 창수가 기분이 좋아진 걸 보니까 선생님도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수업하러 들어가도 될까? 선생님, 퇴근길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창수를 보고 창수야, 수미랑 어떻게 됐어? 창수, 수미가 계속해서 져서 딱지를 쳐가지고 지금 내 주머니 안에 있어요. 주머니를 탁탁 치면서 굉장히 행복해한다. 좋아하는 물건을 친구가 몰래 사용해서 화가 많이 난 상황. 8세 남. 친구 상준이가 맹인이 집에 놀러와서는 맹인이가 좋아하는 마술 망토를 몰래 꺼내입고 장난을 쳤습니다. 친구들이 맹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맹인이는 상준이가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마술 망토를 꺼내입고 돌아다녀 구겨졌다며 엉엉 울고 있습니다. 아빠, 맹인아, 화가 많이 났구나. 무슨 속상한 일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맹인, 엉엉 울면서 내 망토가 구겨졌어요. 아빠, 망토 때문에 화가 났구나. 최승혜 박사의 코칭 팁. 망토가 구겨져서 우는구나 하고 그것이 반영을 해줘도 좋습니다. 명인, 네, 상준이가 입고 장난쳤다고 친구들이 말해주었어요. 아빠, 상준이가 입고 다녀서 화가 났구나. 맹인, 내가 주지 않았는데 가져갔어요. 아빠, 그래서 속이 많이 상했구나. 명인, 마술망토는 내가 놀이공원에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랍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는데 상준이가 허락도 받지 않고 꺼내갔어요. 아빠, 명인이가 망토를 놀이공원에서 샀는데 상준이가 허락도 받지 않고 꺼내가서 마음이 몹시 상한 거구나. 망토가 많이 망가졌니? 명인, 망가지지는 않았는데 난 몰래 꺼냈어요. 아빠, 몰래 꺼내서 더 화가 난 거구나. 그래서 지금 망토는 어디에 있니? 맹인, 내 서랍에 있는데 다 구겨졌어요. 아빠, 평소에 상준이가 내 물건을 잘 가지고 가니? 명인, 아니에요. 이번 일 처음이에요. 아빠, 그렇구나. 처음이구나. 상준이가 그렇게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간 이유가 뭘까? 명인, 상준이도 망토를 좋아해요. 망토를 입고 마술을 부렸을 거예요. 아빠, 그렇구나. 상준이도 망토를 좋아하는구나. 명인이도 망토를 입고 마술을 부릴 수 있니? 명인, 네, 몇 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망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그래? 아빠도 맹인이가 마술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을까? 맹인, 네. 망토를 가지고 와서 마술을 보여준다. 아빠, 정말 잘하는구나.
맹인이가 놀이공원에서 산 소중한 망토를 친구가 허락도 받지 않고 가져가서 맹인이가 화가 많이 난 것이구나. 명인, 네, 아빠. 그럼 어떻게 하면 맹인이의 하는 마음을 상준이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명인, 내가 상준이를 만나서 얘기할게요. 아빠,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명인, 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 하고 말할 거예요. 아빠, 그러면 되겠구나. 상준이에게 내가 아끼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되겠구나. 명인, 네. 아빠, 그래, 언제 상준이에게 말을 할 거니? 명인, 지금요. 아빠, 그래. 지금 말하면 좋을 것 같구나. 그런데 명인아, 아빠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명인, 네. 아빠, 상준이도 내 망토를 아주 좋아하잖아. 내가 망토를 입을 때 상준이의 마음은 어떨까? 명인, 많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아빠, 그렇구나. 많이 부러워할 것 같구나. 너를 부럽게 쳐다보는 상준이를 보면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아? 명인,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구나. 그러면 상준이가 너의 망토를 몰래 꺼내 입지 않아도 되고 맹인이가 속상해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명인, 상준이한테 제가 말할래요. 망토가 입고 싶으면 저한테 허락받고 입으라고요. 아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 우리 맹인이가 좋은 생각을 해서 아빠는 기분이 아주 좋아. 그래서 맹인이 망토를 마술을 부려서 새 것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맹인이 생각 어때? 명인, 정말 새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빠, 그럼 아빠한테 망토를 주면 새 것으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 망토를 다른 집에서 아이에게 갖다 줄 아이는 매우 행복해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이해해야 할 때. 공부를 하지 않아 잔소리를 하자 화를 내는 상황. 11세예요. 초등학교 4학년 지수가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이를 본 엄마가 잔소리를 하자 대이를 화를 내며 짜증을 냅니다. 엄마, 지수가 화가 많이 나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지수, 엄마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해서 화가 났어요. 엄마,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잔소리해서 화가 났구나. 지수, 네, 엄마가 공부 시간에 뭐라고 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엄마, 공부 시간에 잔소리를 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구나. 지수, 네,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구나. 지수, 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도 상해요. 엄마, 그렇구나. 엄마가 친구들 앞에서 지수를 지적해서 자존심이 상하는구나. 지수, 네. 엄마, 지수는 공부가 하기 싫으니? 지수, 네, 공부하는 것이 싫어요. 엄마, 언제부터 공부하기가 싫었니? 지수, 처음부터 그랬어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자꾸 집중이 되지 않아요. 엄마, 아주 오래되었구나. 공부를 하려면 머리가 자주 아프구나.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고. 지수, 네. 엄마, 지수는 어떤 과목이 제일 공부하기 힘드니? 지수, 수학이요. 엄마, 그렇구나. 수학 공부가 제일 힘이 드는구나. 엄마도 수학 과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최승혜 박사의 코칭 팁. 공감은 아주 강력한 자석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매우 좋은 대화 방식입니다. 지수, 엄마도 그랬어요? 엄마, 그래. 엄마는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하기가 힘들었어. 지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엄마,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고 학생의 의무잖아.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했어. 지수, 네. 엄마, 지수는 누구를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지수, 자기 자신이요. 엄마, 그렇지. 공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지. 지수, 네. 엄마, 지수야, 엄마가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될까? 지수, 네. 엄마,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일을 겪는데 그 중에 첫째는 꼭 해야 하는 일이고, 둘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고, 셋째는 꼭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란다. 지수 생각에는 공부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니? 지수, 첫째요. 엄마, 그렇지. 공부는 꼭 해야 하는 일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지수의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지수, 공부요. 엄마, 그렇지. 지수의 의무는 공부지. 의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 지수 생각에는 어때? 지수, 맞는 것 같아요. 엄마, 그럼 지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니? 지수, 제가 힘이 들지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엄마, 그래,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자. 엄마가 옆에서 지켜볼게. 사이즈가 맞지 않아 옷을 사지 못하는데 아이가 개수칭을 그리는 상황. 8세예요. 인진의 가족은 고모집에 들렀다가 저녁을 먹고 강화도로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마치 옷 할인집이 늘어서 있는 것을 지나게 되어 구경도 하고 아이들 필요한 여름 바지를 하나씩 사려고 멈췄습니다.
잠시 뒤 인지 언니 손에는 수필백이 들려있었고 인지는 발을 질질 끌며 걸어와 차에 올라탑니다. 차 안에서 인지는 계속 칭얼거립니다. 최승혜 박사의 코칭 팁. 고문은 인지의 감정을 감지하고 감정 코칭을 할 기회를 여겼으나 인지의 엄마, 아빠, 언니는 인지의 감정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사준다고 했잖아. 알았지? 없는 걸 어떻게 해? 인지. 아빠, 일부러 안 산 거 아니잖아. 언니는 맞는 게 있고 작은 사이즈는 없어서 못 샀잖니. 내일 내 거 사준다니까. 언니, 인지 엄마가 내일 사준대잖아. 왜 자꾸 그래? 인지, 그래도 언니만 사고. 엄마, 인지야, 엄마가 내일 일찍 꼭 사줄 거야. 내일 더 좋은 게 있을지 몰라. 언니, 인지는 언니에게 치대며 칭얼거린다. 아, 인지야, 너 왜 그래? 가만히 있어. 아빠 화가 난 목소리로, 너 계속 그럴 거야? 아이는 앞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비빈다. 고모, 인지야, 내 바지도 사고 언니 바지도 사려다 언니 것만 사고 내 건 못 샀는데 기분이 어때? 인지, 앞 의자 등받이에 이마를 파묻은 채로 몰아중얼거린다. 고모, 차 소리 때문에 고모가 잘 듣지 못했는데 들을 수 있게 좀 크게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 인지 작은 소리로, 짜증나. 고모, 일부러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크게 중계하다. 그렇구나. 언니 것만 사고 내 바지는 못 사서 인지가 짜증이 나는구나. 그걸 몰랐네. 얼만큼이나? 인지, 많이 짜증나. 고모처럼 많이 짜증났구나. 언니, 최승희 박사의 코칭 팁. 방관자로 있던 언니가 자연스레 아주 적절한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인지야, 정말 짜증나지? 나도 내 거 못 사면 정말 짜증날 것 같아. 인지, 갑자기 목소리가 확 피지면서 큰 소리로, 언니도 그래? 최승희 박사의 코칭 팁. 이미 감정이 정리된 상태이지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모, 짜증이 나는데 어쩌면 좋지? 인지, 내일 살 거예요. 아이는 언제 그랬라는 듯 언니에게 수다를 떨며 밝은 목소리와 즐거운 표정을 되찾았다. 윷놀이 중 친구들이 억지로 부려 싸움이 난 상황. 10살 남. 찬우가 친구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찬우가 윷을 던져 분명 거리 나왔는데 친구 도일이가 개람을 우깁니다. 어찌된 일인지 다른 친구 2명도 도일이 편에 들면서 개라고 억지로 부릅니다. 찬우가 분을 참지 못하고 도일 얼굴에 주먹을 날라 한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찬우야, 무슨 언짢은 일이 있나 보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찬우, 윷놀이를 했는데요. 분명히 제 말이 거리인데 도일이가 개라고 했어요. 엄마, 윷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찬우 말이 거리 나왔는데 도일이가 개라고 했구나. 찬우, 내 친구들이 같이 합세하여 도일이 편을 들어 속상해요. 엄마, 찬우가 던지 말이 거리인데 친구들까지 도일이 편을 들어서 속상하겠구나. 엄마도 그런 상황이라면 화가 날 것 같다. 그런데 찬우야, 도일이랑 뭐 때문에 그를 개라고 우긴 것일까? 찬우, 내가 이번에 거리 나오면 이기는데 도일이가 질까봐 우긴 거예요. 엄마, 그렇구나. 찬우가 거리 나가면 이기게 돼서 도일이가 질 것 같으니까 우긴 것이구나. 찬우,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친구들까지 같이 도일이 편을 들었어요. 엄마, 그렇구나. 친구들까지 도일이 편을 들어서 속상했겠다. 찬우, 재승이하고 성우도 같이 우겨서 내가 지게 되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요. 엄마, 그랬겠구나. 엄마도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했겠다. 찬우, 네. 엄마, 엄마도 윷놀이를 좋아해. 그런데 찬우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니? 찬우, 자주는 아니지만 오늘은 정말 약이 올라요. 엄마,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오늘은 친구가 우겨서 지게 되어 정말 약도 오르고 속상하겠다. 찬우, 네. 엄마, 그래서 찬우는 어떻게 했는데? 찬우, 너무 화가 나서 공부도 잘하고 힘이 센 도일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엄마, 화가 나서 공부도 잘하고 힘이 센 도일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 찬우, 네. 엄마, 찬우야, 도일이 얼굴을 때렸을 때 기분이 어땠니? 찬우, 시원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리고 도일이도 화가 나서 나를 막 때렸는데 많이 겁났어요. 엄마,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일이가 힘이 세서 무섭고 겁도 나기도 했구나. 찬우, 네. 엄마, 찬우야, 엄마가 찬우한테 들은 말을 한번 정리해 볼게. 오늘 도일이하고 윷놀이를 하고 있었잖아. 찬우가 걸만 나오면 이기게 된 상황인데 도일이가 걔라고 우긴 거겠지. 우긴 거지. 찬우, 네. 엄마, 거기에다 친구들까지 도일이 편을 들어 우기는 바람에 이번 게임에서 찬우가 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찬우가 화가 나서 도일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도일이도 찬우를 때려서 싸움을 하게 된 것이네. 찬우, 네. 엄마,
찬우야,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 이기려는 마음이 들지. 이것을 경쟁심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경쟁심이 있고 모두들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단다. 찬우, 네, 엄마. 찬우가 오늘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엄마도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찬우야, 경쟁에서 지고 나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누구나 화가 난단다. 그런데 그 화난 마음을 친구에게 폭력을 쓰지 않고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찬우. 엄마에게 하나는 마음을 말해도 되는데 엄마한테 말해도 엄마가 내 말을 안 믿어주시잖아요. 엄마. 찬우가 엄마에게 말을 해도 엄마가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되는구나. 찬우. 제가 장난도 많이 치고 말씀도 많이 부려서 저를 안 믿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그랬구나. 찬우가 장난도 많이 치고 말씀을 부려서 너를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구나. 엄마가 찬우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구나. 그 점에 대해서 엄마가 미안하게 생각해. 엄마가 찬우를 더 많이 이해하도록 노력할게. 찬우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때는 오늘처럼 싸우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찬우. 엄마. 다음부터는 친구에게 말로 얘기할게요. 엄마. 그럴 수 있겠어? 찬우. 그렇게 해볼게요. 엄마. 엄마. 그래. 우리 노력해보자. 너희가 싸우고 그러면 엄마도 아주 속상해. 우리 모두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찬우야. 지금 기분이 어떠니? 찬우. 엄마와 이야기하니 기분이 나아졌어요. 친구들에게 사과할게요. 엄마. 그래, 좋은 생각을 했구나.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고집을 부릴 때 방 안에서 뛰어놀다 넘어져 입술을 다쳐 울고 있는 상황. 7세의 남. 개구장의 오기가 방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놀다가 넘어져 입술을 다쳤습니다. 가뜩이나 입술이 아파 울고 있는데 엄마가 오기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고 조심성 없이 뛰어다니 다친 거라며 야단을 쳤습니다. 오기는 더욱스럽게 울기 시작했고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엄마. 우가 엄마랑 얘기 좀 할까? 우기 멍멍거리며 타고 온다. 엄마. 우가 아까 넘어졌을 때 다친 것 같았는데 엄마가 좀 봐도 될까? 우기 상처를 보여준다. 엄마. 입술에 이에 부딪혀 다쳤구나. 많이 아팠겠다. 우기. 네, 많이 아팠어요. 엄마. 그래, 엄마도 우기처럼 다쳤으면 큰 소리를 울었을 것 같아. 너무 아팠어 말이야. 지금도 많이 아프니? 우기.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엄마. 우가 아까 넘어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우기. 아프고 피가 나서 무서웠어요. 엄마. 피가 나고 아파서 무서웠구나. 엄마가 상처는 보지 않고 뛰어다니서 다쳤다고 야단쳤을 때는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봐도 될까? 우기. 싫었어요. 그리고 속상했어요. 엄마. 그래, 싫고 속상했구나. 우기. 네. 엄마. 우기가 속상하고 싫었다고 하니까 엄마가 미안한 마음이 드네. 우기가 넘어져서 다친 것을 보고 엄마가 걱정스러웠는데 그 마음을 좋게 표현하지 못한 것 같다. 엄마가 미안해. 세상의 박사의 코칭 팁. 엄마와 아빠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른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실수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또한 실수를 했을 때 남 탓을 하거나 얼뿐 부리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용기 있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좋은 행동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기. 괜찮아요. 엄마. 그러니까 아까 우기가 방에서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잖아. 피가 나서 아프고 무서웠는데 엄마가 야단 가르쳐서 마음이 싫고 속상했다는 거겠지? 엄마가 한 이야기가 맞니? 우기. 네, 맞아요. 엄마. 그래, 아까 다친 곳이 지금은 피도 멈추고 아프지도 않다고 했지? 우기. 네. 엄마. 그런데 다음에도 이렇게 다치지는 않을까? 엄마가 걱정스러워. 우기가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활동을 하면서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볼까? 우기. 돌아다닐 때 뛰지 않고 걸어다녀요. 엄마. 뛰지 않고 걸어다니면 될 것 같다? 우기. 네. 엄마. 그렇구나. 그런 좋은 방법을 우기가 스스로 찾아내서 엄마도 참 기뻐. 그렇게 하면 넘어지는 일도 줄어들고 다치는 일도 줄어들 것 같네. 우기. 네. 엄마.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기. 지금부터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우기. 네. 엄마. 우가. 지금 기분은 어때? 우기. 좋아졌어요. 밖에 나가 놀고 싶어요. 엄마. 그래. 그럼 나가서 재밌게 놀자. 유치원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옷을 입지 않고 미적거리는 상황. 오세요. 8시 10분 등원 시간에 맞추려면 아침 시간에 늘 바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너긋한 성격의 에란이가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복이나 체육복 혹은 자율복을 입고 가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체육 수업에서 체육복을 입고 가야 하는 날인데 예쁜 치마를 좋아하는 에란이는 치마를 입고 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 에란아, 유치원 가야 하는데 옷을 빨리 입어야지. 에란, 옷을 만지작거리며 말없이 앉아있다. 엄마.
에란아, 에란이가 많이 소소한 것 같은데 엄마한테 무슨 일인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니? 에란, 바지를 밀치내며 나 치마 입고 싶어요. 치마 주세요. 엄마, 에란이가 치마를 입고 싶었구나. 치마를 입고 싶은데 엄마가 바지를 줘서 속상했나 보구나. 에란, 네, 치마 입고 싶어요. 엄마, 그랬구나. 엄마가 에란이 말을 들으니까 미안한 생각이 드네. 엄마, 에란, 엄마 나 치마 입고 가도 돼요? 엄마, 에란이가 치마를 입고 싶어하는 이유가 궁금하네. 무엇 때문에 치마를 입고 가고 싶은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에란, 치마를 입으면 예쁘고 기분이 좋아요. 엄마, 그렇구나. 치마를 입으면 기분이 좋구나. 엄마도 치마 입는 것을 좋아하는데 에란이도 그렇구나. 최승일 박사의 코칭 팁. 이렇게 에란이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나서 오늘 상황을 말해주면 아이도 엄마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매우 적절한 방법입니다. 에란, 네, 엄마. 그런데 에란아, 오늘은 유치원에서 체육을 하는 날이라고 선생님께서 엄마한테 말씀하시는데 에란이도 혹시 알고 있니? 에란, 네, 엄마. 그래, 오늘 체육 시간에는 달리기도 하고 게임도 한다고 하셨거든. 치마를 입고 가면 달리기를 할 때나 게임을 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엄마가 걱정이 돼. 에란이 생각은 어때? 에란 묵묵거리다가. 그럼 다음에 유치원 갈 때는 치마 입고 가도 돼요? 엄마, 체육이 없는 날에는 입고 가도 되지. 에란, 그럼 오늘은 바지 입고 갈게요. 엄마, 지금 에란은 기분이 어때? 최승일 박사의 코칭 팁. 여기에 추가로 지금 기분이 어떤지 묻는다면 혹시 아이가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은데 억지로 따라 한다거나 아직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대개 감정 코칭이 잘 되면 아이도 엄마도 기분이 가볍고 시원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등의 긍정적 정서가 됩니다. 에란, 좋아요 엄마 사랑해요.